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총 1경원, AI 훈풍 타고 껑충.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전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 시가총액이 지난 5년간 5배 가까이 늘며 1경원에 육박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7일 금융정보업체 퀵팩트셋을 인용해 반도체 분야로 분류한 기업과 일부 반도체 제조 장치 기업 약 840곳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7조 1,530억 달러로 기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상원 상임위 통과, 중바이오 규제 초읽기. 미국의 생물보안 법안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바이오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발의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입니다. 무디스 한국은행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내 은행의 영업 환경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반영해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6%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0.3%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에서 5위,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모두 다 오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이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HBM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배터리에서 셀2팩을 공개를 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어제 장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흐름 좋습니다. 1.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LG화학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기아만 보합 수준,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이 나란히 44만 3천 원 동일가로 좀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23%, LG화학은 0.1%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PSP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코스닥 1위에서 5위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총 1위에서 10위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만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출발은 그룹주 모두 다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제는 60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요.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5%대 조정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이긴 하지만 2.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만 보합,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4%대 상승률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전해질 관련주인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5% 넘게 깊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4.1% 정도 상승률 기록하면서 25만 3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개장 전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일단은 지지난주에 일단은 계속된 이슈가 좀 나왔었고, 물론 이제 우리가 AI 관련주로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뭐 AI 관련주라고 해서 뭐 다양한 사업들을 뭐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적과 밀접되면서 성장성이 좀 큰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죠. 우리가 뭐 한컴이나 아니면은 그게 MS, 워드와 같은 이런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호환성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문서를 이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한 70% 정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원래는 이 회사는 예전에 핸드폰을 사게 되면은 선탑재 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매출이 핸드폰이 팔릴 때마다 성장성이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구글 독서가 나오게 되면서 선탑재가 금지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이제 겪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전부터 클라우드 오피스 쪽에 일단은 사업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일단 실적이 흑자 전환되게 되며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AI 관련주로서 뭐 스테빌리티 AI나 이제 오픈 AI 같은 챗 GPT를 이걸 접목을 시켜서 이 LLM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 AI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이미지나 텍스트 부분을 이제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비전 프로가 나오고 뭐 내년에는 뭐 MR 헤드셋 그거 메타캐스트 같은 이런 콘팩트의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런 쪽 AI 쪽 관련해서는 좀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에스테파마 제약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향후에 AI 신약 쪽 관련도 진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유황양입니다. 물론 이번 2월 달에 우선 심사 승인이 났고 이제 올해 8월 달에 FDA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기존 경쟁사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이게 4개월 만에 이게 승인이 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을 보면은 아마 6월 달에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6월에 승인이 되면 올해 한 4분기에 한 1,080억 정도의 일단은 그 마일스톤이 지급이 될 거고, 이제 그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가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폐암 치료제 시장 자체가 이게 결국 한 10조에서 15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타그리소와 함께 우리나라도 이제 1차 이제 보험급여를 이제 치료제로서 인정이 받게 되면서 좀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 AACR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소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이오 흐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모든 이벤트가 좀 많다고 생각했을 때 알테아전에 이어서 좀 유황여행이 시장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가장 탑2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황여행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한양행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학회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단에서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8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어제장부터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는 어제 상승, 코스닥은 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별로 장세를 좀 보였고요. 뉴스를 타고 종목별로 주가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어제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와 동일하게 모두 다 상승하면서 양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 더 강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67% 강보합 순이고요. 870선은 하회하면서 8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징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7.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ARM이 콕 집은 파트너사죠. 이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어제장부터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7%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현재 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출발합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도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종목 역시 함께 고성능 컴퓨팅 칩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목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필에너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면에서도 관련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삼성 SDI를 2대 주주로 두고 있고요. 주력 협력사기 때문에 함께 주목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농화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92% 하락하면서 출발하는데요.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심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어제는 한농화성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0.9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엑시콘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CXL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 장 초반에는 22,6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장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개장하고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합니다. 1%, 코스닥이 0.68%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 SDI 어제 아주 강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상위 1위입니다. 오늘 4%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꿈의 전고체 그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삼성 SDI는 지난번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빠지는 국면에서 이렇게 더 이상 저평가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다.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셀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여전히 저평가인 상태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0.97% 7만 5천까지 갔던 주가인데 이제는 7만 3천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다시 볼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그 저점은 상당히 낮게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또 올라가 봅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엔비디아가 또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AI 반도체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그쪽에서 불을 뿜고 있는데 이수 페타시스 4위에 올라올 만큼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오늘 그저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6만 9천 뚫었다가 6만 2, 3천까지 갔다가 계속 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큰 움직임 없고요. 금양 3% 여기도 계속 좋은 얘기가 공급은 됩니다만 올라갈 때마다 주가는 좀 얻어맞는 이런 모습이고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 지금 시총이 9조 5천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차익 신호이 좀 있는 것 같죠.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강합니다. 다른 쪽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강합니다만은 이쪽은 2.67%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매수세 있습니다. 관심 주식 9위권에 와 있고 오늘 우리 과장님 얘기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도 그 관심권 10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좀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크게 관여는 없죠. 다만 선물에서 1,694계약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프로그램 순매수 좀 볼까요? 오늘 SK 하이닉스 상당히 강하죠. 이따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순매수가 프로그램이 300억 정도 장초반에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17만 원을 마침내 뚫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28억 들어오면서 플러스 4% 셀트리온도
플러스 1.6%.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총 1, 2위입니다만은 프로그램 순 매도 맞으면서 아까 시작할 때는 빠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마이너스 0.2%, 0.3%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다행히 프로그램 순매수가 25억 들으면서 아까의 낙폭보다는 조금 회복하는 마이너스 1%의 약보합을 보이고 있다. 여기도 셀트리온 제약은 프로그램 9억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1.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 SDI 장중에 또 상승폭을 더해갑니다. 프로그램으로 50억 이렇게 몰리고 있다. 4.8% 올라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벌써 29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오늘 리노곰이 강하네요.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37억 들어오면서 플러스 4.6%, QRT 16억 들어오면서 6%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입니다. 오늘 아까 이수 페타시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은 83억 순 매도 들어오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이런 모습. 한미반도체 여기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35. 그러나 주가는 좀 오르지. 아무래도 엔비디아 보면서 주가는 오르고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익 쪽에서 조금 밀어내고 이런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프로그램 순 매도상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가는 15% 올라갑니다만은 프로그램은 많이 팝니다. 115억 정도 밀어내고 있고 에이징 랜드도 최근에 관심들이 많죠. 그러나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53억 순 매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과장님 오늘 보면 말이죠. SK하이닉스가 17만 원을 뚫고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차별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이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개선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TSMC랑도 동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적어도 2년 정도는 이제 HBM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독과점으로서 시장을 좀 위에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이제 변수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다음 주죠. 3월 18일 날 이제 그 GTC 2024라고 해서 이제 AI 컨퍼런스가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도 거기에 가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그리고 HBM3 이쪽에 그 12단 적층 반도체를 조금 소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샘플도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향후에 수율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실적이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그쪽에서의 반응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향후에 수급적인 분위기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잠정 실적 발표가 첫째 주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은 4분기 때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삼성보다 훨씬 위에 있는 승리를 했고, 제가 봤을 때 1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좀 분위기를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그런 회복률, 특히 점유율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고,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컨크루도 나왔다시피 실제적으로 그 출하량을 많이 내놓음으로 해서 재고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덜 나왔다면은 최근에 가격 인상과 그 출하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성은 더 과시화되는 측면에서는 아마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건 굉장히 좀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아마 1분기 컨콜에서 감산에 대한 중단 이슈가 점차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새로운 캐펙 투자에 따른 그런 밸류 체인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물론 SK하이닉스와 반미 반도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수급의 순환매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 관심 주식 1위에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시총이 상당히 큰 셀업체인데 그동안 1년 내내 이렇게 주봉을 보면 말이죠.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려왔다가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보일 정도로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거래가 어제 실렸다. 그리고 오늘조차도 지금 플러스 5% 이상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대바닥으로 봐도 될까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온 거 맞죠? 네, 일단은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 상용화나 양산에 대한 시점이 정해졌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기차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
이런 흐름이 조금 나와주면 좀 더 좋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인터배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배터리 이후 2차 전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좀 가늠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전고체 쪽만의 이런 섹터 이쪽에서 흐름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농화성이나 뭐 이슈 스페셜 케미컬 같은 종목들은 결국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되고 있고, 물론 삼성 SDI를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다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SK온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업황이 돌아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끝나고 나게 되면 2차 전지만의 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AI 칩 관련해 가서 여쭤볼게요. 오늘 이수 페타시스 오늘도 뭐 불을 뿜습니다. 어제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전성시대다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 이어질까? 특히 이수 페타시스 관심권 지금 상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맨 처음 이제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스펙타시스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었다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발 수에는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꾸준히 나왔었죠. 항상 이제 그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IR이나 이제 그 컨코를 듣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뭐 미리 충분히 선반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이 AI에 관련된 산업군이 이 한 곳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산업별로 이게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결국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거기서 목표가 상향하는 이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키 맞추기로 갈 거냐, 아니면 한미 반도체만의 대장주로서 그 뒤 후속 애들이 따라 같이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큰 움직임을 갈 거고, 당연히 스페타시스도 그 인쇄회로 기판인 그 NLB 관련해서도 그 양형권에서는 충분히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마저도 HB 쪽에서 좀 더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쪽에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지, 경쟁의 측면보다는 규모의 경제하로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약 바이오 업체들 보니까 말이죠, 오늘 상당히 강한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순환매로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 오늘 한미약품 2.8,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 좋았고 레고캠 바이오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3% 하락, 교차되는 이게 운명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제약바이오는 이제 저는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 달에도 JP모건 헬스케어를 봤을 때 빅파마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바이오의 상승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K바이오 대학 이상이 전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그 머크사와의 그 로열티 관련된 이슈가 사실 전 세계 1위 이 의약품 회사에게 로열티를 받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나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황양행도 결국에는 얀센과의 로열티를 올해 하반기 때부터 받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K바이오 이상이 달라졌다? 그럼 다음 달에 미국 암마켓가 열렸을 때 최근에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여러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황양행과 알테오젠 쪽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나오네? 그러면 다른 K바이오도 그만큼 당연히 몇 년간 우리가 항상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고 인상 얘기가 나오고 충분히 그 인상 과정이 1상, 2상, 3상까지 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학회의 관심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도 기존에 이 정도 진행 과정이 조금 뒤에 있었던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하나둘씩 진척이 되면서 이번 빅파마들의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에는 HLB 그 리보세나리 그 FDA 승인 여부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6월 달에 빠르면 아까 그 폐암치료제 렉나자 FDA 승인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도 6월 달에 있고요. 그렇다면은 3월, 4월, 5월 달 또 초록 발표 뭐 등등 있으면은 이런 스케줄로 인해서 가지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섹터에 대한 수남에서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지금사에서 언급해 주셨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1.2%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SS로 바뀌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말 위험했을 법한 한 주를 잘 넘기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 주총데이 혹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엔비디아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이 글로벌 증시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 또한 어제 그제 이제 잠시 조금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제 같이 움직이고 또 제약바이오까지도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금요일 시장이 아닌가. 그죠? 근데 금요일 날에 이렇게 또 편안하게 제가 진행하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편할 것 같아서 이 와이셔츠도 안 입고 넘방 같은 옷을 좀 입어봤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KC텍, IS동서, 효성첨단소재 아까 많이 올랐죠. 일진전기, 코스맥스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IS동서라는 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 기업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격해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거 지금 내가 사도 될까? 내가 사면 물릴 것 같은데 또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포모 현상에 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포모.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분들이 지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 상승률 상위에 이제 올라온 IS 동소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업은 건설 폐기물 자재를 이제 취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예전처럼 좋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주가의 상승 곡선을 좀 그려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신사업을 통해서 그 탈출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사업은 당연히 2차 전지 폐배터리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2019년부터 이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기업이고 심지어 폴란드에도 공장까지 완료가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폐배터리 기업들 성일 하이텍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IS 동서도 이 폐배터리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이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위치라면 조금은 편안하게 대신에 이제 길게 봐야 되겠죠.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라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향후의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용하는 이제 전기차들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폐배터리가 이제 그쵸. 화랑으로 들어갈 사이클이 네.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자, IS 동서 알아봤고요. 그다음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TMC, 레이크 머티리얼즈, 재룡전기, AD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붙은 회사가 두 개나 있네요. 어느 걸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2월 20일 이 시간에 이제 따라가 마라 종목 시간에 제가 이제 안내했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이 상위 1위에 있는 TMC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네온가스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 네온가스를 일회성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재활용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장전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이제 등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차처하고라도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관계사를 통해서 황화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에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인터배터리 관련한 이슈 그리고 여기에 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한 이슈 또 삼성 SDI의 또 굉장히 이제 큰 변동성들을 좀 놓고 보면 당연히 이쪽에 시장에 관심이 지금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계속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지만 반도체 쪽에 강점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양수겸장이네, 그쵸? 양수겸장. 오늘처럼 반도체 움직이고 네. 2차 전지 움직이면 당연히 가장 또 수혜를 크게 또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다소 아쉬운 건 하필 금요일 날 네, 신고가로 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아쉽긴 하나 오늘 종가까지 봤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묻고 더블로 가. 그쵸. 그런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잘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특징주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이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의 날이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차세대 배터리의 중심에 있는 전고체, 그 전고체 어제 하루만 해도 2차 전지와 전고체가 자그마치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에너지인데요. 전일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전고체 배터리 스태킹 장비를 개발한 필에너지 주가 함께 급등 상승했습니다. 현재 0.2% 가까이 크게 올라주면서 2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상장사 사피인 반도체 역시 뜨거운 저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48,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이 사피인 반도체는 삼성과 메타의 손을 잡고 마이크로 LED 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 심지어는 판매처까지 이렇게 같이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현재 주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으로 이 AD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현재 7%에 가까운 매우 높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일 업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개최된 이 반도체 학술대회죠.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이 합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AD 테크놀로지는 ARM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토탈 프로그램 발표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가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주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4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기업이네요. 오늘 6.69% 가까이 크게 올라와준 바로 TPC인데요. TPC는 이 지난 6일부터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죠. 바로 인터배터리 2024입니다. 그 쟁쟁했던 현장 쪽에서 다양한 수혜주들이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TPC가 2차 전지 분야의 제조 장비 등 신제품을 출품했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스 마찬가지로 이 인터배터리 2024의 수혜주 중 하나인데요. 고주영 삼성 SDI 부사장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예고하게 되면서 이 마찬가지 관련주로서 부각되게 되면서 현재 22.44%
두 자릿수가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8,0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저희 증시8 증시구에서 아무래도 엄선한 그 전문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적중률이 좋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따라가자. 아마 이제 오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시장이 어느 시장인데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고. 제가 삼성중공업 할 때마다 조회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지금 위치에서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저는 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 아마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 이제 조선은 작년에 그래도 이제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움직이긴 했어도 그들이 보여준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상승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 마진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조선사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오다 보니 쌓이다 보니 조금은 이제 도구로 좀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마진율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지만 일단 그러한 또 파고를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흑자 기조를 만들어냈고 지금 이 드릴십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3년도 회계 기준으로 보면 총 4척의 이제 드릴십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업황이라든지 상황도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드릴십에 대한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인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수주 잔고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24년도 이제 목표 수주 잔고가 97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벌써 이미 넘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 수주만 해도 올해 이제 목표 이제 30% 이상을 좀 달성을 했고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지금 준비되어 있는 발주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목표를 좀 넘어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제 섹터 자체가 크게 변동성을 좀 잘 보여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추세가 잡히게 되면 굉장히 또 꾸준히 올라가는 섹터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포트에 좀 여유가 있고 조선업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중공업의 현재 위치라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작년 거의 이제 여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작은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좀 모습을 보였죠. 이 사이에 사실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흑자 기조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못했어요. 하지만 작년을 넘어서는 올해 수주 잔고를 보고 있노라면 당연히 이때의 주가는 저는 훨씬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다 공략을 하자라기보단 조선주들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최근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8월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4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충분히 10,000원, 12,000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다 조금 길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 혹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삼성중공업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도달되어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센티 펀드 말씀드릴 때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높아 보일 거다. 지금 적자가 나는 부분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부분이 이제 해소되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도 화면을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캠트로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 보셔도 될 것 따라가자.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이 조금 무거운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더 변동성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2,150억 정도로 조금은 작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업황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대다수 이제 셀업체들이 NCM계를 좀 선호를 그렇죠. 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좀 부각이 저가를 자꾸 원하니까 되면서 말이죠. LFP 배터리도 이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좀 직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했냐면 화재에 조금은 강한 모습은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멀리 갈 수 있냐 없냐 우리가 많이 따지잖아요. 그거에 이제 좀 부적합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LFP보다는 NCM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었던 그러한 어떤 주행 거리 문제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오히려 NCM보다는 이 LFP 배터리가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LFP 배터리 안에 이 첨가제 사업을 하고 있는 캠트로스가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FP 배터리 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쪽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2개사 삼성 SDI도 그리고 SK온도 지금 이제 2026년에는 다들 이제 LFP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캠트로스를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지만 이 기업이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첨가제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기업을 볼 때 가장 유심히 보는 이 포인트가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대량 거래량들이 지금 동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 위로 캔들을 안착시켜주는 정별의 지금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평선이 이탈될 수 있어 보이는 가격대 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조금은 더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12,000원대 직전 박스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면서요. 앞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조금은 이제 길게 투자를 이야기 드렸다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투자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저가로 가면서 LFP 쪽 같이 보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일단 카지노나 호텔 그리고 리조트 관련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에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인데요.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산, 제주까지 이렇게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당연히 중국과 일본의 VIP를 좀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제 파라다이스가 5%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한번 재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요. 일단 3월 22일에 주주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해서 6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오는 7월에는 신규 상장과 매매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일 텐데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이미 코스피에 있는 동종 업체들과 함께 같은 좀 섹터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을 이와 더불어서 동반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만 1년 반 넘게 IR 자리 담당자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IR을 재정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 성향 확대,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 등을 거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만약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기업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 준비했습니다. SK는 지주회사인데요.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 그리고 SK실트론 등 다양한 계열사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자사주를 25.5%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11월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열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자사주 25.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시가총액의 1%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주주 환경 정책을 좀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반도체 턴어라운드 수혜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스 그리고 웨이퍼 사업을 다루고 있는 SK 실트론의 가치가 같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탄력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본격적인 방산 성장의 해라는 부분입니다. 매크로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데요. 일단 지난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2.6%,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번째는 매크로 환경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 또한 방산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호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중동 리스크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국방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신 브리핑에서 짚었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예상은 7.2%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볼 종목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누리호, K9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등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과 방산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 32.6%, 영업이익은 75% 정도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서 19.4% 정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을 견인했던 부분은 지상 방산 부분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내수와 수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박격포, 화생방, 정찰자 등의 제품이 좀 있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8.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로 떼어놓고 보면요. 제품으로는 폴란드에 수출했던 K9과 천무 등이 함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항공 우주 부분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여전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3월 중에 누리호 모멘텀이 있습니다. 3월 중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 기업이 주관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부분 또한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존과 신규 바이어 문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높은 국산화율 80에서 90% 정도로 측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우수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본격적인 폴란드양 납품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장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나 라트비아 등에 남아있는 잔여 계약들도 있기 때문에 지상 방산 부문만 떼어놓고 연간 가이던스를 본다 하더라도 성장률 20%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괜찮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유한양행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삼성중공업, 캠트로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